솔직히 말씀드려서 99%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죠. 그 주식을 샀어야 돼. 거기를 안 샀어야 돼.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지. 부자는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운은 얻어 걸리는 겁니다. 결국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게 바로 진짜 부자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9%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죠. 저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불행해져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인지심리학과 그리고 그 옆에 친척 학문인 행동경제학이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이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야 된다. 용처가 붙은, 즉 제목이 붙은 돈은 그제서야 행복 촉진제가 된다.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오래 못 사시는 그 가슴 아픈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편안한 거죠. 그런데 행복한 상태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복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다. 목표가 아니란 뜻이에요. 왜 사냐고요? 행복하려고요. 틀렸다는 거예요. 버티려면 행복해야 되고요. 이겨내려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정도 전에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센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그 가슴 아픈 선택의 이유를 끝까지 추적해서 많은 요인들을 체크해보고 알아내는 거죠. 그중에 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노인 자살이 꽤 많다는 걸. 그런데 제가 이 심리부검을 하는 분들과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고 세미나를 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에 좌절한 노인들의 자살만 생각한다. 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노인분들도 정말 많이 자살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자살은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다. 절망은 뭘까요? 가지고 있는 희망이 꺾인 거예요. 그러면 절망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무망감입니다. 희망을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무망감이라는 게 왜 올까요? 바라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게 없이 그저 열심히 산 분들의 삶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가슴 아픈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노년기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산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가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숭고함에 가깝지만 어쨌든 반쪽짜리 신념으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70, 80, 90이 들어가시면서 경제적으로 구석에 몰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금지 약물들이 왜 금지 약물들인지 아시나요? 근육을 강화시키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100인데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근육의 총 크기는 200이나 300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밌는 부작용들이 있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행복해진 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선수들은 그 행복감이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잘 견뎌냅니다. 다른 선수들이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새로운 연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도전하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과정,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 연료이자 이후에 더 오는 시련을 이겨내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제목을 붙이셔야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봤던 진짜 부자들, 강하게 잘 버텨내는 그 부를 지속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는 지속성 있는 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돈에 관련해서 좌절하는 상대적으로 더 젊은 청년이나 중년들에게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별로 없어서 좌절하는 과정이 상당 부분은 그 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함이나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비난, 원망, 즉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식을 샀어야 돼. 거기를 안 샀어야 돼.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지.
그리고 저는 다시 자 그럼 타임머신 타고 돌아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런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저는 청중을 정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죠. 그런데 그 걱정과 고통의 상당 부분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투자하지 못한 우리의 즉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원망이 정말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혹은 재무 전문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득을 늘리는 거다. 자,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시면 모든 전문가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소득을 늘리는 거지만 그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빚이 있는데도 저축을 하는, 이자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 하는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모험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험은 결국 비슷한 종류의 더 큰 모험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나를 원망하는 거죠. 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가난은 질병이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가난한 분들을 less fortunate, 운이 덜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자는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내가 정말 비를 많이 맞고 싶어요. 내가 비 오는 날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 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가죠. 운은 얻어 걸리는 겁니다, 결국. 그럼 얻어 걸린다는 건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빈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게 운에 가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빈도를 높인다는 건 뭡니까? 안 까먹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루틴이라고 해요. 저는 저를 강연에 불러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그 강연료의 10%를 떼어내서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강연은 자주 나가죠. 그러니까 주식도 자주 사죠.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루틴이죠. 루틴을 만들어내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은 부를 쌓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래서 아니 왜 상장을 안 하신 건가요? 그 회사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희 인더스트리나 저희 산업 분야는 그쪽이 앞으로도 유망할 것 같아요. 내부 거래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들이죠. 저는 또 하나의 정보를 얻습니다. 모든 커다란 능력은 루틴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잘 아시죠? 부도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반드시 루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억까지는 지리하지만 어쨌든 고생해서 모아봐라. 그 위에 탄력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는 탄력 이후의 지점만 자꾸 생각을 하죠. 상상이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1억까지의 지리한 과정까지의 루틴은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루틴이 필요하죠. 그럼 루틴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좌절했을 때. 기분 좋은 날은 습관 안 만들어집니다.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좌절한 날 작은 걸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작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가 결국은 그거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결국 그 능력이 나를 돈 벌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운 플러스 능력이라는 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루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틴은 좌절의 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날,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가 충만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 하나를 버려야 되죠. 큰 좌절일수록 큰 변화로 극복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큰 좌절을 하셨을수록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중에 살아남는 루틴들이
결국 나를 부자에 가깝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부에 가까울 수 있는 능력에 가깝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투자의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루틴을 만들고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유명한 연구들이 의외로 간단한 실험 결과를 얘기합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되고 싶은 몸매를 가진, 내가 정말 소망하는 몸매를 가진 사람의 사진을 한 장 붙여놓고 하는 다이어트와 그걸 붙여놓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결국 내가 원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혹은 아주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끼리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 있죠. 사기에 취약하고 묻지마식 투자를 한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반사실적 사고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일이 오히려 선택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를 상상해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까를 막 상상하죠. 왜 그런 상상을 할까요? 사실은 그 상상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냐고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게 가장 고민이 잘 되고 상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하느냐, 중요한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잘 되는 걸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실적 사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 돈, 이런 것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이 쉬운 것들을 가지고 늘 돈을 대합니다. 그런데 상상이 잘 안 되는 혹은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대화의 주제로 잘 올리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스스로 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가지고 싶어 하죠? 내가 왜 돈은 많이 필요하죠? 지금 나한테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실제로는 원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한테 대단히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지죠. 그리고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돈을 잘 사용하고 지혜로운 분은 야,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감정을 의심해 볼 줄 알고요. 와, 이거 완전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씩 더 검증을 해봅니다. 이런 반사실적 사고를 그리고 하기 위해선 나와 많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랑 많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검증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50이 넘으면 이제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60이 넘어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시작하고 해야 된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롤모델, 네가티브, 부정적인 롤모델을 다 만나봐야 돼요. 인간은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면서 무리한 일을 하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모습들만 보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되게 재밌게도 둘 중에 하나를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내 욕심이 생기면 긍정적인 롤모델만 봅니다. 그리고 왠지 불안하면 부정적인 롤모델만 찾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지지해주는 그런 증거들만 계속해서 쌓아가죠. 여기도 결국 답은 다양하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럽다라고 하는 감정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질투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질투하면 지는 거지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질투는 뭡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못난 감정이죠. 부럽다라는 건 뭡니까?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인 용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 내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를 쌓은 분들을 기꺼이 부러워하시고요. 그들과 대화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에게 따뜻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야, 난 너의 이런 능력 혹은 이런 측면이 부러워 라고 얘기하면요. 저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저도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저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든 제가 그 부러워하는 걸 못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내 편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그래서 흔쾌히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네네. 저 제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친구들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요거 액수까지 나가면 제가 집에서 쫓겨날 수 있겠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겠죠.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의외로 여러 가지죠. 정말 돈이 좋아서도 있죠. 하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걸 결국은 다 꿰는 그 요인들은 뭘까요?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제 판단으로는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외로운 부자다. 왜냐하면 그 돈을 누구와 함께 써야 될지 모르니까 써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하죠. 왜 그럴까요? 보상받기 원해서 그래요. 쓸데없이 바쁜 사람들이 과소비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소비의 결과를 혹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라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예측할 만한 인지적인 자원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면 부족도 과소비를 부릅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잠도 보상받으려고 하거든요. 잘 쉬는 사람이 절약하고요. 적절하게 일하지만 충분히 쉬는 사람이 자기 돈을 잘 관리합니다. 쓸데없이 바쁘다. 하는 것 없이 정신없다. 이게 돈 낭비의 의외로 숨은 복병 중에 하나입니다. 약에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죠. 약과 독의 차이는 결국 용량이다. 그 좋은 약물이 혹은 그 좋은 성분이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크기에 도달할 정도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은 독극물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로또에 1등 당첨된 분들 중에 파산하셔서 신용불량자를 넘어서 아예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간 분들의 사례를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꽤 많다고. 밑에 댓글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달렸습니다. 네가 뭘 한다 그러냐. 그래도 내가 로또 당첨되는 게 소원이다 이놈아. 넌 당첨돼봤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을 아무리 종합해봐도 너무 어린 나이에 성장 초반기에 일찍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부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강력한 질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고민에서부터 여러 가지 깊은 시련이나 시름도 다 조금씩 경험해 봐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파편화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직관이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가면서 쌓아보고 판단해보고 또 불필요한 거 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판단 체계를 만들어 가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직관 체계가 잘 발달된 그런 저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나이 드신 선배 세대를 볼 때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만 벌자. 그리고 이젠 쓰자. 이젠 벌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더라고요. 저건 괜찮아. 안 사도 돼. 왜요? 돈이 있으시잖아요. 저건 사봤자 100% 후회해. 저기는 꼭 가야 되겠는데 저긴 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판단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초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지혜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균형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추구하면 반드시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한 가지 원칙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일하고 있나? 내가 너무 놀고 있나?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나? 내가 돈을 너무 외면하나? 항상 이 과정에서 균형을 내가 잘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가는 순간은 계속해서 지리하지만 결국 해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이 오면 보이는 게 그게 돈에 대한 나의 철학.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만약에 부가 쫓아온다면 나는 행운. 그런데 그 부가 행운이 많이 따라주지 않아서 쫓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돈에 관련된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부를 쌓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돈과 관련된 어떤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긴 수명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모습을 안 고치고 평생 살면 그 평생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고통과 무기력의 시간도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분이라서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시어머니와 완전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된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이상한 거죠. 시어머니와 잘 지내면 되죠. 그렇다면 돈과 잘 지내는 거, 그래서 저는 돈을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요, 대부분 우리는 나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굿 스트레스와 배드 스트레스로 나누죠. 지향점이 있을 때 겪는 스트레스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향점이 없는 경우, 즉 갈 길을 잃은 상태에서 똑같은 불안을 겪으면 그거는 정말 배드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갈 방향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굿 스트레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